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김태균 교수 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마취, 수술, 재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참 많고요. 또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마취, 수술, 재활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무릎관절의 최고 권위자시죠? TK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네, 교수님. 환자분들이요, 입원하셔서도 내가 왜 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환자분 스스로가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선택임을 이해하시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실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술을 치료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자 본인이 치료법으로 선택한 인공관절이 내게 꼭 필요한 치료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확신할 때 수술 후 통증을 견디고 재활에 협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공관절을 치료법으로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첫째는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가. 보통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3기 이상이 된 경우에 고려하고요. 둘째는 통증 및 기능장애가 얼마나 심한가. 내 삶을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린가. 이런 면을 고려하고요. 또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나이를 고려해야 되지요. 한 번의 인공관절 수술로 재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인가. 인공관절 수명을 대략 30년 정도로 보면 대략 60세 근처면 인공관절하는 나이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60세 이후에 관절염이 3기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 인공관절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요, 인공관절술을 권유받은 분들은 다른 치료, 예를 들면 주사치료나 관절경 시술, 휜다리 교정술, 줄기세포 치료, 이런 치료들은 효과가 아예 없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할 정도가 되면은 약이나 주사 등 비수술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시기를 놓쳐서 나이가 너무 들면은 체력도 떨어지고 수술받기도 어렵고 재활도 어려울 수가 있지요. 관절경 수술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3기 이상 되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휜다리 교정술이나 줄기세포 치료 또한 관절염이 3기 이상 진행된 60세 이상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가 되면 한 번의 수술로 뼈의 문제, 연골의 문제, 그리고 휜다리를 정상으로 돌리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요, 가족분들도 뼈를 자르고 관절을 이식하는 인공관절술을 하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도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 더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자분들이 수술실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 대부분 평생 처음으로 받는 수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은 물론이고 마취, 회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실 입구에 오시면요, 저희 담당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할 무릎이 왼쪽, 오른쪽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실로 모시고 가서 수술대에 눕게 해드리고는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척추 마취를 하고요. 주무시게 해드리죠. 척추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으셨거나 척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마취약을 척추에 주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취를 하는 과정에 대략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마취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제 수술할 부위를 소독하고 수술할 부위만 제외하고는
무균 수술 프로도 없습니다. 이 과정이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한 40분쯤 걸리지요. 실제 수술 과정은 이제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피부 및 관절막 절개를 해서 관절을 노출시키고 2단계는 인공관절을 심을 두께만큼 골 표면을 절제해냅니다. 인공관절 한다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뼈를 이렇게 듬뿍 자르고 관절을 넣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인공관절 두께가 대략 1cm 정도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의 뼈 끝 표면을 위에 뼈, 아래 뼈 깎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연골 베어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인공관절이 심길 공간이 잘 맞는지 폈을 때, 굽혔을 때가 딱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인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옷자다리인 경우에는 안쪽 인대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나는 여기 수술했는데 왜 이 앞에가 안에가 이렇게 아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인대를 늘려주는 과정이 이 안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4단계는 인공관절을 뼈에 심고 골 시멘트로 고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처를 봉합하면 끝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압박 드레싱을 감으면 수술이 끝나는데 이런 전체 과정에 전치환술인 경우에는 대략 1시간, 반치환술인 경우에는 대략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수술실에 들어오시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마취해서 수술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옮기셔서 마취해서 잘 깨시는지 그리고 확인하고 병실에 돌아오는데 회복실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 병실에서 출발해서 수술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올 때까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지요. 네, 교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마취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척추 마취를 하고 나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하면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등등요.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실제로 수술을 앞두고 마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방법은 척추 마취와 전신 마취가 있습니다. 척추 마취는 허리뼈 사이에 주사기로 마취약을 넣어서 하반신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신 마취는 기도에 관을 삽입하고 그 관을 통해서 마취약을 투여함으로써 의식을 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마취 효과나 안전성으로 볼 때 척추 마취를 하고 주무시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척추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전신 마취에 사용하는 약제가 아주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더구나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시간이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끝내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척추 마취를 하고 나서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척추 마취에 사용되는 주사 바늘은 그런데 26게이지라고 그래서요. 거의 머리카락 정도로 얇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는다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척추 마취로 인해서 척추 손상이 발생하고 이후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척추 마취할 때 바늘을 두꺼운 걸 써가지고 척수액이 빠져나올까봐 척추 마취한 다음에는 24시간 동안 반드시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 마취 방법을 할 때 이렇게 얇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수술 후 침상에서 상체를 편안하게 세우고 식사를 하시거나 담소를 나누셔도 되게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참 많이 하시잖아요. 교수님 수술도 워낙 많이 하셨고 또 잘 하셔서 대부분 문제없이 잘 낫고 퇴원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혹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10,000예 이상 했고 우리 병원에서 매일매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관절을 열고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혈, 상처 덧남, 감염, 신경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험 인자를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고 수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드리고 수술 후 치료를 잘 해드리면 합병증 발생의 빈도가 아주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합병증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수술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으로는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은 200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수술 100점, 재활 100점이 그것이지요. 그만큼 재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수술 후 재활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수술 후 2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술 후 통증에서 회복하고 상처가 잘 나아서 실밥을 뽑고 초기 재활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아직은 재활병원에 계시거나 일부 분들은 집에 계시기도 합니다. 2단계는 수술 후 2주에서 6주씩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수술 후 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기능 회복이 대략 50%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의 시기로 이 기간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는 대략 120도에서 130도 정도 되고 평지보행, 낮은 계단 오르기 정도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4단계가 이제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시기로 완전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로 일부 어떤 분들은 직업 복귀도 가능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릎을 굽히는 각도를 늘리겠다고 안 하면 뻗정다리 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통증이 무지 심한데도 강제로 무릎을 꺾는 치료를,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는 상처가 아물고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일까지는 90도면 충분하고요. 6주에는 120도, 3개월에 130도 정도 됩니다. 통증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무릎 굽히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무릎 꺾기 안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TK 정형외과에서는 7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연이죠? 네, 저희 TK 정형외과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료 프로그램을 7개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 꿈을 가꾸어요 우리 함께 이런 모토로 서원을 세우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2단계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전 검진을 하고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는 과정인데 의학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치료를 나는 이제 무릎 아픈 것을 고쳐서 앞으로 낫고 나면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갖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벽돌을 쌓는 분한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질문을 했다 칩시다. 뭐 하세요? 그랬는데 저분이 여보쇼 나는 지금 이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하루에 일당을 15만 원 받는데 이걸로 생활도 하고 그래야죠.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쳐요. 뭐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게 우리들 대부분 생각하고. 그러나 어느 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고 있답니다. 라고 단순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하지만 저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기여하는 멋진 건물과 도시를 생각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겠어요.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멋진 꿈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최고의 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아주 좋은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고요. 정확하게 수술을 해드리고 잘 낫도록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의료팀이 전문화된 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일 저희들이 믿기에 좋은 인공관절 2개를 선택을 하고 있고 수술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해드리고 또 수술 후 보살핌 케어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가장 최근의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입증된 것을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 2번째 선물이고요. 3번째 선물은 편안하게 회복을 돕는 건데 저희 TK정형외과에서는 3가지가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서 무통 수술을 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과거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아픈 수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 조절하는 방법들이 무척 개발이 돼서 요즘은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수혈을 하지 않는 건데요. 수술하고 나서 수혈을 하게 되면 체질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혈 후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저희 TK정형외과에서는 아주 일부분의 분, 양무릎을 수술하는 연세 높은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3번째는 꺾기 치료를 안 한다. 이게 이제 재활할 때 무릎 각도를 굴곡을 충분히 얻으려고 물리치료사가 수술 직후에 통증을 막 견디라고 하면서 강제로 꺾는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만 일으키고 관절 굽히는 각도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관절 구부러지는 각도가 충분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째는 저희 TK정형외과 옥상에 가면 강정화 정원이 있습니다. 이 강정화 정원은 한택식물원의 헤드가드너 강정화 이사가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준 정원입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병실에서 재활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야외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기 연습과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재활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74가지의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 식물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새도 날라오고 나비 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4번째 선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명상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앉아 있는 것이 한 30분 정도 앉아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전에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명상은 저희들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집안 다스리고 집안 가꾸어 오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런다고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내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차분히 앉아서 통찰 명상을 함으로써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명상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이제 졸업여행인데요. 졸업여행은 퇴원을 며칠 앞둔 분들을 모시고 저희 강정화 정원 아니면 저희 병원 뒤에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정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정원에 가서 걷기 연습과 계단 오르내리는 걸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드리고 잠시 정자에 앉아서 이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7가지가 이제 저희 TK정형외과 저희 병원 옆 건물에 스포츠 재활 리헵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생활에서 하는 운동 5가지, 그리고 허리와 목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자세와 습관을 배우고 명상과 마음 챙기기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저희 TK 건강 100년 프로그램의 허브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이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일상에서 하는 운동 5가지, 그리고 앉기와 서기, 서서 눕기, 이런 자세와 습관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을 좋게 하고요. 명상과 마음 챙기기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건데, 마음을 갖는데 여기 이제 이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존스 홉킨스 수술장에서 벽에 붙어 있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이 참 좋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시며 한순간을 살아도 실컷 즐기게 하소서.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제 많은 세상을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세상 만세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게 하시며 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몸과 정신의 질환을 치료해드리고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노년을 위한 종합클리닉, 또 공동체 요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또 장리의 상조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TK 라이프 케어 오거니제이션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들 뜻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이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 TK 정형외과의 인공관절 수술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 선물 받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7가지 선물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의 걱정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환자 및 가족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수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술이 잘 되고 재활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성과 본인의 노력, 가족분의 격려가 필수적입니다.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렵고 불편한 점도 있고 속상한 면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더욱더 좋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건강 정보, 인생 컨텐츠를 제공하는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